제7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3회는요. 전회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어렵거나 쉽거나 변동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비슷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제는 뭐죠? 항상 유물과 유적. 자, 역시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곳 울주 검단리 유적에서는 마을 내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성된 도랑인 환호는요. 이 마을 주변에 여기 구덩이가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구덩이 파 있는 거. 마을 이렇게 있으면 마을 주변으로 울타리 주변으로 구덩이를 파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훅 떨어지게 이렇게 했던 장애물이에요. 완전한 모습의 환호가 발견된 것은 국내 최초로 인근에서 다수의 고인돌이 발견됐대요. 뭐지요? 고인돌. 그렇죠. 부족장의 무덤이죠. 그래서 시대는 청동기.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은 우리가 6세기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6세기 신라 지중왕 때. 자, 2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한 것이 청동기. 2번이 정답.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산 건 언제예요? 이건 막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기. 자,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 뭐 이런 것들 언제지요? 신석기.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 문제. 각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중국 지린 마월산 유적에서 출토된 가해 수레바퀴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중국 지린서 모르지요. 그렇죠? 기록에 따르면 가해에서는 좋은 말이 생산되었고 마가우가 같은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다스렸대요. 그래서 말이 뭐 그 특산품이고 그리고 사출도 마가우가 구가 저가 어느 나라? 부여. 그렇죠? 그렇죠. 부여. 그래서 사출도 나오면 무조건 부여다라는 거죠. 그럼 부여는 12월 달에 연고 뭐 이런 것들 제천 행사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나? 1번에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1번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고 해서 부여 12월 달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2번 신성 지역인 소도. 그래서 소도에는 신을 모시는 제사장 그렇죠? 천군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사만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 옥저지요. 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 8조법은 어느 나라예요? 고조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부여가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3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와, 3번 문제는 뭐 많이 나왔네. 히트가. 그렇죠?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한국사 미술융합 수업 활동지예요. 다음은 수로왕이 건국했다. 그래서 성은 김씨, 김수로왕 건국했다라고 전해지는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인데요. 보면 지금 김해죠. 그리고 뭐 금동 허리띠 그리고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출토된 김해에서 출토된 항아리, 그릇받침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조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요거는 좀 알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그래서 요 힌트를 많이 주어졌는데 우리한테 도움은 사실 안 되고 어디가 힌트예요? 여기 김수로왕이 건국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김수로왕이 건국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시험이기 때문에 금관가야하고 대가야하고 구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야. 정확하게는 금관가야라고 기억하면 돼요. 1번 서욱제의 의미를 찾아본다. 서욱제 어느 나라예요? 서욱제는 어디 결혼 풍습? 고구려. 그렇죠? 자,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을 해서 칠지도는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준 거예요? 백제 근초고왕이 외나라 왕에게 하사를 한 거죠. 하사. 이렇게. 그래서 백제. 2차돈이 순교한 배경. 그래서 2차돈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신라. 어느 왕 때?
버풍왕. 신라 버풍왕 때 2차돈이 불교를 수용해야 공인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귀족들한테 탄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돈이 거기에서 목숨 걸고 그래 내가 죽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벌어졌고 그래서 불교가 공인된 그렇죠? 그래서 신라죠. 구지가가 나오는 건국 신화를 분석한다. 이것이 가야예요. 그렇죠?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안 그러면 구워 삶아 먹으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야에 대한 이렇게 건국설화가 나왔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우리 4번 문제로 가보자. 아이고, 4번 문제는 1점짜리인데요. 요 정도 하면 한 2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스님들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불교하면 어렵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점 줬어요. 그렇죠?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어떤 스님이냐라는 거죠. 자, 화엄종을 개창했고요. 그리고 부석사를 건립했어요. 그리고 관음신앙을 강조했던 어떤 분? 의상. 그렇죠? 의상.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렵긴 한데 부석사를 건립한 분은 의상이에요. 그래서 부석사는 통일신라 이때 건축물인데 하나만 더 하고 자,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는 거. 그 안에 부석사 그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 그래서 불상까지. 그래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좌상 부석사 무량수전 그래서 어디 전각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고려시대예요. 요것도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놓고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아무튼 정답은 찾았어요. 정답은 3번에 있죠. 원광법사, 원광스님이 나오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자료에 화랑도의 세소고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고 원효스님. 원효스님 불교의 대중화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신 원효. 그리고 정답은 3번 의상이고요. 유정. 처음 봐요. 유정스님 어디에서 봤지? 조선시대 전쟁할 때 임진왜란 때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명대사 임진왜란 때 승병 그러니까 이제 스님 의병장이었던 유정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의상 정확하게 3번에 있다. 요거 정답 찾았고요. 5번 문제 한번 가보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으로 오른 것 한국사 통합 플랫폼이라고 돼 있는데 제2기간 보니까 몇 세기예요? 4세기네요. 그렇죠? 자, 주요 업적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요. 태학을 설립했어요. 백제도 공격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4세기 때 불교와 태학 그러면 또 하나 빠진 거 뭐 있죠? 율령? 그렇죠. 율령, 불교, 태학 하나의 단어처럼 암기하자라고 우리가 했는데 율령, 불교, 태학 누구예요? 4세기 고구려 소수리망이에요. 소수리망에 대한 설명 어디 있다?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미천왕 같은 경우는 뭐 언제예요? 4세기. 그래서 4세기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자료에. 그렇지. 요동으로 진출했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고 장수왕 하면 5세기 때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장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 소수리망이 정확하게 정답. 그래서 율령, 불교, 태학 하나의 단어처럼 세 개는 꼭 알아야 된다. 4세기 소수리망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 엄청 많이 했고 자, 동그라미 4번에 광개토대왕. 자, 장수왕의 아버지로서요. 그렇죠? 만주를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야? 신라도 이렇게 구원을 했죠.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기병과 보병 5만의 군사를 보내서 이렇게 도와줬었다. 광개토대왕. 자, 그래서 정답은 소수리망 3번에 있고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자. 6번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앞면과 뒷면인데요. 카드예요. 그런데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 그래서 지금 뭐 말에 사람이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의 토기예요. 자, 가의 수도였던 경주. 금령총에서 경주가 수도였던 나라. 어디예요? 이거 몰라?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 자, 요게 힌트잖아요. 경주가 수도였던 나라가 어디예요? 당연히 신라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금령총에서 출토된 토기예요. 이것이 명기란
장사 지날 때 무덤에 붙는 그릇, 인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악해야 돼. 경주의 수도였던 나라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다라는 거 찾았고. 자, 1번. 경당을 설치했다? 경당? 태학은 아는데 경당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죠. 고구려 장수왕 때.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대학교, 학교를 설립했다. 그것이 경당. 소술왕 때는 태학, 중앙에. 그렇죠? 자, 그래서 고구려고. 자, 골품제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게 신라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설마, 그치? 지금 모르면 안 되지. 골품제는. 그렇죠? 진대법 언제예요?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언제? 2세기 때. 고국 전왕. 그렇죠? 그래서 빈민구제잖아요. 그 가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곡식을 나눠줬던. 그렇죠? 빌려준 거죠. 그래서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족 간의 경계가 너무 삼엄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부족과 부족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에 넘어가면 소, 말 이런 재산으로 이렇게 변상해서 데리고 오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동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신라를 찾는 문제. 자, 우리가 7번 문제. 7번 문제 드디어 3점짜리가 나왔네요. 그럼 우리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상황 이후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근데 7번 문제는 우리가 딱 느낄 때 너무 어려워. 그렇죠? 자,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자. 의자왕. 의자왕은요, 백제왕이에요. 그렇죠? 백제왕인데 백제 어떤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의자왕이 밤을 틈타서 웅진성으로 도망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웅진성 공주예요. 그렇죠?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융이 5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대좌평 천복 등과 함께 나와서 항복했대요. 의자왕의 아들이 항복을 했대요. 김범민은 누구냐면 신라의 문무왕이에요. 자, 김범민이 부여융을 말 앞에 꿇어앉히고 꾸짖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항복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항복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범민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너의 아비가 의자왕이 나의 누이를 죽여서, 그러니까 이제 고타소를 죽였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춘추의 딸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마음이 원통했는데 오늘 너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구나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 같아요? 어떤 상황? 자, 백제가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이 그냥 항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구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백제 멸망은 언제죠? 660년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한 상황, 이 이후에 벌어진 일을 찾는 거죠. 1번,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되었다라고. 자, 이건 몇 세기예요? 이건 7세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가야가 정복된 거는 6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훨씬 이전 상황.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사부 장군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산국을 복속해라 라고 해서 복속을 한 거는 진흥왕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지증왕 때 둘 다 1, 2번은 이전 상황.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하였다. 와, 한성의 함락은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에 공주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 수도는 어디예요? 사비성. 그렇지? 자, 그러면 한성, 그리고 웅진성, 그리고 사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성이 제일 먼저 있었고 한성이 이렇게 계로왕 때 무너지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장수왕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상황. 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하였다. 자, 평양성은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고구려의 수도예요. 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는 거니까 668년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4번. 4번이 정답이에요. 와, 이건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왜 어렵냐면 이 자료가 우리 학생들이 볼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자왕이 막 모르는 천복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막 항복했는데 김범민이 나오고 막 뭐라 했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자료가 어렵게 나왔어요.
기본의 이 정도 자료는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근데 3점이니까 이해해 줍시다. 자, 8번 문제. 다음 가상 공모전에 제출할 지역화폐 도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지금 보면요. 백제, 그러니까 지역을 찾는 것 같아요. 백제의 수도였던, 자, 백제의 수도고 방금 봤어요. 어디예요? 서울. 서울. 그리고 공주. 그렇죠? 그리고 부여. 자, 그래서 한성, 웅진성, 사비성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백제의 수도였던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왔죠. 사비로 불렸대요. 어디? 사비로 불렸으니까 부여. 그렇죠? 자, 부여 지역에 부여를 상징하는 지역화폐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여에 대한 문제. 부여를 찾으면 돼요. 자, 1번. 와, 어렵다. 역시 3점이네요. 어렵다, 그죠? 자, 1번 보자. 풍납토성 동전무늬 수막새. 와, 뭔지 아세요? 이게 풍납토성이잖아. 풍납토성. 요거는 서울이에요. 풍납토성. 그래서 흙으로 쌓은 성. 서울에 있었던 성이다. 석굴암 본전볼. 에이, 이건 신라잖아요. 그렇죠? 경주. 정림사주 5층 석탑 어디예요? 우리 이거 달달 외우지 않았나요? 부여의 정림사주 5층 석탑이잖아. 그러니까 3번이 맞아요. 호우총 청동그릇. 그래서 호우총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호우명그릇 어디? 신라에 있잖아. 그러니까 경주예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9번 문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가는 해동성국이다. 자, 왜 웃어? 선생님이 왜 웃어요 지금? 해동성국이다. 야, 이건 너무 쉽게 냈다. 그쵸? 어느 나라야? 몰라? 이거 발해잖아요. 그렇죠? 비록 먼 변방에 있다고 해도 반드시 석실에 보관된 서적이 있을 것인데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이건 왜 그러느냐? 점점점 어디가 망한지 1000년 만에 다행히 유득공 선생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득공 선생이 썼던 뭐예요? 발해곡. 그렇지? 그래서 가는 발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아라 라는 좀 쉽지요? 이 정도면 1번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이게 어디야? 이게 발해예요. 그렇지? 1번 정답. 안시성에서 당해 군대를 물리친 것은 어느 나라? 고구려. 그렇죠? 안시성 전투. 최고 행정기구로 집사부를 설치했다. 집사부? 왕 밑에 집사부.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신라. 그렇죠? 무태. 와,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벌써 풀었잖아. 그렇지? 자, 무태, 성책 같은 독자적 연호. 이거는요. 심화 문제에서도 어려운 지문이야. 무태. 와, 이런 걸 내. 이것은 후고구려예요. 그래서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에 이렇게 연호를 썼는데 무태. 이렇게. 이거 심화에 나와도 어려운 건데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 발해를 찾기가 우리가 수월하게 1번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럼 4번 외울까요? 우리끼리만 알자. 외우지 마요. 기본에서 다시 이렇게 나온다? 그래. 안 어렵게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아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누가 탈출해서 왕건에게 의탁했대요. 왕건은 기부한 글을 크게 남기면서 우대했어요. 왕건이 등장을 했고요. 신검이 등장을 했어요. 왕검과 신검. 그렇죠? 근데 신검이 아빠가 누구야? 아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훤이죠. 견훤. 그래서 견훤이 이 첫째 아들 신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넷째 아들 금강을 왕으로 후계자를 딱 지명을 하니까 아버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검이 가서 금강 죽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금산사 절에다가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견훤이 갇혀 있다가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래서 탈출해서 왕건한테 가죠. 이렇게. 이게 언제예요? 935년이에요. 그래서 인물은 누구야? 견훤이다. 자, 1번 후녀 10조를 남긴 거는 누구예요? 왕건이잖아요. 견훤이 아니에요. 틀렸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다. 그렇죠? 마진, 태봉, 궁예, 후고구려. 완산주에서 후백지를 세운 것이 견훤. 정답.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것은 신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지요?
경순왕은 김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자, 1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 자, 이렇게 묘소가 나와 있고요. 이곳은 고려의 외교자이자 문신, 외교, 문신, 고려시대. 무덤으로 부인의 묘도 같이 있고요.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온 거란 장수 소손영과 외교 담판을 벌였대요. 그래서 강동 육주를 확보했대요. 누구예요? 거란, 서희. 그렇죠? 서희 거란의 1차 침입이잖아. 거란 1차 침입 때 소손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오잖아요. 이때 자, 서희가 대화 좀 해보자라고 해서 외교로 물리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치고 나서 강동 육주까지 확보했던 서희. 정답은 1번에 나와 있고, 윤관을 정답으로 하려면 뭐가 등장해야 돼요? 여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뭐 홍건적이나 외구 이렇게. 정도전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고려 말, 그리고 고려 말보다 정도전이 등장을 할 때는 조선 초. 그렇죠? 그래서 건국의 1등 공신, 그래서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서희 1번에 있다.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12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와, 어렵다. 그죠? 이건 진짜 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2점 내면 안 돼요. 사실은 3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출제자들이 우리 친구들 너무 이뻐하는 것 같아. 왜? 3점 주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틀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럼 3점 주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2점만 틀려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준 것 같으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화내지 말고, 그렇죠? 화내지 말고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거 맞은 친구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이에요. 일단 힌트는 고려시대예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공민왕 때 지붕을 수리했다. 맞배 지붕과 배을림 기둥을 보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자, 지금 보면요. 1번 강화 전등사 대웅전인데요. 요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요것은 조선 후기 건물이에요. 조선 후기 건물, 강화도.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요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3번, 4번은 안 봐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익숙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언제로? 둘 다 조선 후기로.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아니야. 왜냐면 고려시대니까요. 그렇죠? 근데 딱 봐도 느낌상 이게 보면요. 우리가 고려시대라고 공부를 했을 때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에서 지붕이 있을 때 뭘로 구분해요? 이렇게 있는 공포라는 장치로 구분을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공포. 그래서 공포 장치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공포가 이렇게 너무 많어. 그리고 좀 지붕이 이렇게 큰데 왠지 좀 신식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다라고 찍어야지 어떻게, 그죠? 우리가 경북의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못 외웠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것은 우리가 풀 때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배흘림 기둥이거든. 배흘림. 그러니까 배흘림 기둥은 어디예요? 주심포 양식이잖아.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은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이렇게. 이게 힌트예요. 됐습니다. 자,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찾아라. 인종이 나타났어요. 자,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것은 척준경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척준경을 보섭한다면 이자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경이 가서 척준경을 회유하도록 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 때 이자겸의 난. 우리가 이자겸의 난 1126년 못 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이자겸의 난은요. 일단 규지대첩은 언제예요? 거란의
3차 침입.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무신정변이 있어요. 이자겸의 나는 이자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력이 문벌귀족이에요. 그래서 문벌귀족의 부패라고 공부를 했어. 자, 문벌귀족의 부패에서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언제 공부하냐면 그걸 공부해야 돼. 우리가 거란의 3차 침입 요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막아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겸의 난 나오고 이 문벌귀족이 엄청나게 부패했잖아요. 타락하고. 그러면서 얘들이 뭐 했어요? 무신을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화가 나서 얘들을 죽이자.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정변 직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연도를 몰라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3점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번 회차에. 자, 14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 자, 본기, 열전으로 구성된 기전체. 그래서 기전체. 그렇죠. 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했다. 에이, 이 정도면 뭐 다 나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뭡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다라는 거야. 정답 2번이죠. 자, 동국통감은 누가 썼어요? 조선시대 성종 때 서거정이. 자, 그래서 정답은 삼국사기에 있고요. 자, 삼국유사는 누가? 고려시대 이련스님이. 그렇죠? 제왕운기는 역시 고려시대에 이승휴가 이렇게 제왕운기를 썼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야, 이거 어려운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공통점. 누구? 단군 이야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놓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15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한국사 모든별 탐구계획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예요. 와! 이제 몽골의 항쟁이구나. 몽골은 1차부터 9차까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가 많이 나오다고요? 2차 침입. 그래서 2차 침입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강화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 그런데 강화도로 피난 것은 정부에서 갔고, 그리고 그 한반도 본토에서는 우리 의병들이 맞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구? 김윤우 장군이 버텼단 말이야. 그게 나오지 않을까? 자, 몽골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전투.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 박서. 귀주성에서 적군을 막아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서 장군은요. 1차 침입 때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저항하고 이 귀주성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려 왕이 우리 항복한다 라고 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박서에게 항복해라 라고 해서 왕명에 따라서 항복을 한 거지. 박서가 몽골에 항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송문주, 죽주성에서 적군을 몰아내다. 와, 어렵다.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박서 장군이 막아낸 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김윤우 장군이 안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1번 양언수,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치자. 요거는 조선시대잖아. 조선에서도 거의 후기 쪽. 그렇죠? 그래서 언제예요? 정족산성. 그래서 병인양요 때. 그래서 1866년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막았다. 자,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요. 지금 고려시대잖아. 그렇죠? 고려시대인데 조선시대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렸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 자, 을지문덕 장군은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예요. 그렇죠? 살수대첩은 고구려 시대야. 틀렸어요. 그래서 김윤우 장군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윤우 장군이 몽골의 침략을 맞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2차 침입 때 처인성에서 이 화살로 살리타를 적중시켜서 이렇게 사살했던. 그래서 정확하게 4번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4번이 정답. 자, 1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기구. 자, 뭐야, 통합사전, 백과사전 동영상 이미지가 있는데 연관검색어에서 좀 봐야 될 게 흑창이 있어요. 흑창은 누가 만들었어요? 고려태조 왕건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율기간이래. 구율기간은 뭐예요? 불쌍한, 배고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고려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구휼기관이고요. 재계를 당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백성들에게
창고에 비축해둔 곡물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왕건이 만들었던 흑창은 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 때 흑창이 어떻게 변한 거겠지? 그건 뭐예요? 의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누구 때? 성종 때 와, 이 흑창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라고 해서 이 우리 선왕 왕건 태조께서 만든 것을 확대해서 더 크게 만들자라고 해서 의창을 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의창. 방문국은 뭐 하는 걸까요? 방문국 출판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대화 이후에 우리가 만들었던 출판소. 자, 제중원은요. 이거 서양식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활인서 요것은 이제 조선시대에 이 가난한 백성들 이렇게 이제 의료 시설을 그러니까 이제 병원 요런 것들 이렇게 제공해 줬던 곳이고 이 곡식과 관련된 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우리 17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 2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이유. 아하, 정동행성 이문소를 없애버려라 라고 했대요.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이문소를 폐지해서 자주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와, 이거 기억나요? 풀어봤으니까 기억나겠지. 만약에 이게 시험장에서 나왔으면 알 것 같은데 모르겠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지. 공민왕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민왕은 정동행성 폐지, 이문소 폐지. 그래서 반원 정책을 성공을 했죠. 반원 정책. 그래서 고려의 개혁을 완성한.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그렇죠? 왕. 공민왕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12목을 설치하였던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목사, 지방관을 목사라고 하는데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해요. 정확한 표현. 그래서 성종 때. 자, 두 번째 해동통보 돈을 찍어냈어요. 누구예요? 숙종. 그렇죠. 고려 숙종.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 누가 했어요? 공민왕이 했지요. 그래서 공민왕은요. 쌍성총관부. 자, 여기를 공격해서 우리 땅을 수복해라, 회복해라 라고 했는데 이 땅을 회복하고 바로 위를 쳐가지고 이렇게 영토까지 늘렸던 왕이 공민왕. 그래서 3번이 정답. 노비양건법은 누구예요? 고려 전기의 광종 때지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18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 아이고, 스님 나왔어. 와, 한 회차의 스님이 두 분이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려의 스님인데요.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셨대요. 선과 교를 함께 닦아야 된다. 정예쌍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도노점수 이렇게 나와 있죠. 도노점수. 자, 돌아가신 뒤에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으신 분. 보조국사, 정예쌍수, 도노점수, 진울. 그렇죠? 그래서 진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천태종을 창치하였다. 의천. 그렇죠? 의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 진울. 자, 스스로를 미륵부처라고 나는 부처야.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맞아. 그리고 나는 관심법이 있어 라고 했던 궁예. 자, 인도 등에 다녀와서 왕호 천축국전을 이렇게 기행문을 적었다. 해초. 그렇죠? 해초 스님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3번 빼고는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외워놓는 게 좋죠. 3번은 이게 왜 나왔을까? 그렇죠? 이거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헷갈려라 라고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구예요. 잘 기억합시다. 자, 19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적절한 것. 와,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그렇지? 여길 설명을 봐야지. 문화유산이 전하는 이야기. 남원의 황산대첩비. 아하, 황산대첩이에요. 힌트가 황산대첩. 고려 말에 양관, 전라, 경상도, 도순, 찰사. 누가? 황산에서 아지바투가 이끌었던 왜구를 무찌른 사실을 기록한 승전비. 누구야?
응? 몰라요? 황산대첩 그리고 아지발도 화살로 탁 해서 팍.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지발도 외장을 화살로 이렇게 사살한 다음에 왜구를 무찔렀다라고 이성계 장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이후 위화도 해군으로 그렇지. 그래서 1388년 위화도 해군을 성공하면서 이 실권을 장악해요. 그 다음에 이성계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던 비화 그 터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이성계 3번이 정답이고 그러면 권율 장군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 양규 장군은 고려시대 그렇죠. 고려시대에 거란이 2차 침입했을 때 이때 양규 장군이 끝까지 맞서 싸웠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사하시게 되는 거죠. 자, 3번 이성계가 정답이고요. 황산대첩. 강감찬 장군은 언제요? 거란에 2차가 있으면 3차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주대첩.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성계. 자, 우리가 20번 문제 들어가 보자. 20번. 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오른 것. 조선. 자, 이것은 해동 제국기에 실려 있는 가의 지도로 군주가 머물고 있는 수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해동 제국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요. 지도뿐만 아니라 가의 쇼군은 일본의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견한 사절단 등 정치, 외교, 사회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해동 제국기가 뭐냐 이걸 모르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3점이잖아.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는 틀려도 괜찮아요. 합격의 지장은 없지만 맞는 게 좋지. 그래서 조선 성종 때 그렇죠?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한 기록을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 쇼군. 아까 선생님이 입에서 쇼군 일본이 얘기하는 일본의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 그렇죠? 그래서 옛날식 일본을 왜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왜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삼포를 개항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포를 왜 개항해줘요? 이 왜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꾸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삼포를 열어줄 테니까 요게 사법적으로 무역을 해. 그렇지? 그래서 니들 위해서 열어줄게 라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거, 왜에 대한 것, 왜에 대한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일본과 관계된 걸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2번 별무반 이거 어느 민족이에요? 고려시대 윤관이 누가 쳐들어서 막은 거야? 그렇죠? 여진이지요. 그렇죠?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숙종 때 윤관이 이 별무반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진. 자, 사군육지는 역시 왕은 틀려요. 시대는 틀려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어떻게 누구 막으려고? 여진을 막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진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해서 사군육진을 개척을 했고요. 장문휴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하였다. 장문휴는 한참 이전에 나오는 건데 발해에서 그렇죠. 발해 무왕이 자 산둥 지역과 요서 지역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 등주 산둥 지역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잖아. 발해고 발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민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민족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당시에는 당나라죠. 그래서 당나라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외와 관련된 건 1번의 정답이 있다. 자, 우리 21번 문제로 가보자.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 이 책은요. 가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과 훈민정음의 음가 그리고 제작 원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대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7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훈민정음이에요. 야, 이거 모르면 이거
가가 누군지 모르면 진짜 너무하는 거야. 아무리 선생님 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래도 알아야지요. 누굽니까?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업적을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칠정산 내편 이것이 우리나라의 달력이잖아요. 그렇죠. 1번이 정답. 악학괴범 이거는 성종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악 백과사전.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것은 태종 때 만든 거예요. 태종 때. 관촉사 석조미륵보 이게 왜 나오니? 여러분 이게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은 어느 시대예요? 고려시대잖아. 고려시대. 그치? 고려시대. 그래서 광종 때부터 목종 때인데 이렇게는 물어보면 안 돼. 그냥 고려시대구나 라고 아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조선시대 세종을 물어보는데 다 조선시대인데 하나는 고려예요. 답이 안 되지. 그렇죠?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세종대왕.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22번 문제. 와, 요번 회차는 이상하게 문화편에 이 탑이나 건축물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볼 때 다음 회차 이제 다음번에 시험 볼 때 한 번 남은 시험에 이렇게 이제 문화재가 좀 출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가해 문화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 3점이죠. 와, 이런 걸 맞춰줘야 되는데. 자, 문화유산 정보 건립 시기 만들었을 때는 세조 때 만들었대요. 조선 세조. 대리석으로 만들었대요. 화려한 조각이 특징이고요. 탑에는 서유기의 장면, 석가모니의 일생, 불상, 보살상, 이런 것들을 막 해놨네. 그럼 불교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불교 문화재. 자, 문화유산과 200m 거리에서 방문 인증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방문 인증을 하래요. 야, 그러면 이게 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 자, 보자. 불교 관련된 건데요. 조선 세조 때래요. 자, 대리석으로 만든 문화재래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재인데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건물일까요? 탑일까요? 건축물이 아니고 뭡니까? 집 같은 것이 아니고 탑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조 때 만들었던 탑, 여기에서도 지금 탑이 나왔잖아. 그럼 뭐예요? 몰라? 알죠? 원각사지 10층석 탑이잖아요. 그렇죠? 원각사지 10층석 탑. 자, 원각사지 10층석 탑하고 똑같이 생긴 고려. 뭐예요? 경천사지 10층석 탑. 자, 이걸 보고 똑같이 계승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원각사지 10층석 탑이 정답. 자, 2번 평창 월정석 팔각구층탑. 요거는 언제 거예요? 고려 후기.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안 돼요. 조선 시대인데. 경주 불구. 와, 이거 언제야? 신라. 그렇죠? 신라 중대. 그러니까 답이 안 되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언제 거예요? 백제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차분히 봐야 돼요. 월정사 팔각구층탑 고려.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신라.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하나밖에 없네.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네. 그러면 1번 찍어야죠. 그렇지? 그래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23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속놀이 1점짜리예요. 너무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 이게 출제하시는 분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 왜냐면 이게 진짜 처음 나온 것 같아. 봐볼게요. 그림은 5개 이상의 돌 5개 이상의 돌을 가지고 던져서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손을 잡는데, 자, 노는 놀이를 묘사한 조선시대. 여기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보면 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여기 툭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자, 손으로 잡으며 노는 놀이를 묘사한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이 놀이는 지역에 따라서 짜게바퀴, 살구, 다짝, 모르겠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오주연 문장 전상구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돌을 5개 던져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 알 거는 같아요. 우리 여학생들 알죠? 이것 알걸? 자, 1번 윷놀이 나무로 해요? 돌로 해요? 윷을 돌로 던져요? 나무로 던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정월 초하루에 했던 나무로 던지는 놀이고요. 공기놀이가 마치 공기놀이가 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쥐불놀이, 돌에다가 불을, 쥐불놀이는 뭐냐면 이런 깡통 같은 거에 숯을 집어넣고 이렇게 죠 막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숯과 관련된 거, 나무로 하는 거죠. 정월 대보름에 하는 거고, 차전놀이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지푸라기 같은 거 큰 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걸 메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사람 둘이 이렇게 해서 와 그러면서 싸우는 거야. 요 아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는 거고. 이게 차전놀이에요. 그렇지? 자, 요것은 이제 돌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막 사람한테 돌 던져요? 이거 그러니까 자, 2번 공기놀이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차전놀이는 안동의 민속놀이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 우리가 24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밑줄군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것은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한 내용을 기록한 전공비입니다. 비문에는 그가 이 전쟁 당시에 진주성에서 기묘한 계책으로 정을 무찌르고 전사하는 순간까지 전투에 임한 사실을 이 칭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조선의 적군 보급로를 끊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전투예요. 자, 그러면 이 전투가 어느 전쟁 중에 크게 봤을 때 있었던 거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봐라. 1번, 김상용 장군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다. 자, 김상용의 강화도는 병자호란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이렇게 가서 이 지키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이것은 병인 양요 때 그렇죠?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막았다.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계백이 황산벌에서 결사대를 일으켰다. 이거는 삼국시대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나왔다. 임진왜란 3번이 정답이고, 계백이 황산벌에서 결사대. 이것은 백제와 신라의 전쟁. 그렇죠?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백제의 마지막 전쟁이 황산벌 전투.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는 3번이 정답. 그렇죠? 자, 25번.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가에 대해서 검색해줘. 가. 자, 지금 이렇게 여성 두 분의 옷이 이렇게 있어요. 조선시대 남자 의원에게 진료받기를 꺼려하는 여인들을 위해 생겨난 여자 의원입니다. 끝났어요. 자, 조선시대에 여자 의원을, 그러니까 여자 의사, 여의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의원, 해민서 등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관련하여 장금, 장덕의 활동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단해요. 은여죠. 은여. 그렇죠? 은여. 1번이 정답. 그래서 의수를, 그러니까 이제 의사. 그래서 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자 의사를 조선시대에 은여라고 했고요. 무당. 무당은 다 알죠? 막 jut을 막 랄랄랄라 해서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미신, 일종의 미신. 그렇죠? 무속인을 얘기하는 거고. 백정. 백중은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광대. 광대는 누구예요? 춤과 노래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은여 1번이 정답. 자, 우리가 26번 하나 더 봅시다. 26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거. 단원. 조선을 화폭에 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원하면 누구예요? 단원. 김홍도. 그렇지? 단원 김홍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장간의 그림. 그래서 단원 김홍도의 유명한 대장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김홍도의 작품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있네. 서당. 김홍도잖아요. 그렇죠? 서당 1번. 그래서 여기 학생이 혼나고 있는데 친구들이 낄낄대고 웃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소하다, 잘 혼난다 그러면서 김홍도의 그림. 고사관수도 15세기 강시안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높은 선비가 이렇게 물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 세안도 김정희의 그림.
자, 인왕제색도 정선. 그래서 정선의 직영산수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3회 기본 문제를 풀어봤고요. 힘들죠. 그래서 1번에서 요번에 첫 시간은 26권까지 풀어봤고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27번부터 이렇게 풀어볼게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